박지윤 씨 그리고 남편 최동석 씨 아직 법적으로 이혼 상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박지윤 씨가 지난 2023년 10월에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을 했는데 그 조정이 결렬이 됐죠. 그러면서 이혼 소송으로 지금 가서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양육권은 일단 박지윤 씨가 갖고 있고 네. 최동석 씨는 면접 교섭을 통해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제주도에서 각각 따로 집을 구해서 살고 있고요. 다 제주도에 있어요? 네, 두 분 제주도에 다? 현재 있습니다. 근데 이후 이젠 뭐 이혼 소송뿐만 아니라 서로 쌍방 상간 소송, 뭐 이런저런 진흙탕 싸움 속에 있는 상황이고 또 이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재산 분할 등을 두고서 공방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중에서 박지윤 씨가 최동석 씨의 부모님, 그러니까 시부모가 살고 있는 집을 임의로 처분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최동석 씨와의 갈등이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얘기 들으면 시청자분들이 그러실 거 아니에요. 전현 평론가님. 아니 남편과 이혼 문제는 이혼 문제지만 아니 왜 시부모님이 버젓이 잘 살고 있는 집을 자기가 함부로 처분해. 그 시부모님 집이 시부모님 명의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명의는 박지윤 씨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명의가 되어 있더라도 이 집을 누가 얼마나 돈을 대느냐, 그러니까 투자했느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좀 살펴보면 이 아파트는 지난 2022년 1월 최동석 씨의 부모님이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을 했는데 당시에 최동석 씨가 2억 3천만 원, 그리고 박지윤 씨가 1억 5천만 원.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지금 투자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같이 건데 냈네요. 박지윤 씨의 개인 명의로 왜 되어 있느냐? 최동석 씨 주장을 들어보면 네. 당시에 박지윤 씨가 기분이라도 내고 싶으니까 내 명의로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분쟁이 되기 전까지는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이 박지윤 씨가 지난해 12월 네. 이 아파트를요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회사 제이스 컴퍼니에게 무상증여를 했고 네? 이 부분을 최동석 씨가 모르면서 최근에 알게 됐겠죠. 갈등이 불거진 것으로 보입니다. 최동석 씨가 굳이 따져보면 금액도 8천만 원인가 더 냈고 그랬는데 그거를 막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명의를 자기가 갖고 있는 소속사에 뭐 무상증여 할 수 있어요, 그걸? 일단 소유주, 법적인 소유주가 박지윤 씨로 되어 있고 그리고 회사에 증여된 이후에 박지윤 씨가 시부모님에게 지금 당장 뭐 나가라라고 내쫓은 상황은 또 아니다라는 것이 박지윤 씨의 주장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남편 최동석 씨의 반응은 역시 다릅니다. 단단히 뿔이 난 상태인데요. 그러겠죠. 크게 이유를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나에게 말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했냐라는 부분에서 화가 난다는 겁니다. 아니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 한마디도 안 했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최동석 씨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집의 소유권 이전을 뒤늦게 등기를 보고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 협의나 동의를 구한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그러겠네요.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은 나가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 부모님 보고 또 나가라고 할 것 아니냐라는 건데 이 의미를 살펴보면 네. 박지윤 씨가 이미 오래전부터 시부모에게 그 집에서 좀 퇴거를 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직은 말하지는 않았지만 또 나가라고 할 것이 뻔하다라는 것이 최동석 씨의 주장입니다. 네. 일단 뭐 박지윤 씨의 속마음은 뭐 이혼 소송 끝나진 않았더라도 그 신부모님이 나가줬으면 하는 생각이겠죠. 그리고 이거를 본인이 직접 요청을 못한 이유도 사실 뭐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나 이런 것 때문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로 그 소유권을 이전한 후에 회사가 제3자한테 매각을 하는 경우가 문제가 될 텐데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좀 선택에 따라서 그 새로운 소유자가 뭐 퇴거를 요청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시부모님이 새 소유자와 계약을 뭐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해서 그대로 그 세입자의 형태로 살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해당 아파트는 최동석 씨의 부모가 지금 서로 이제 현재 거주를 하고 있는데 네. 과연 이런 결정 자체가 좀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냐 이 소송도 끝나기 전인데
하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이게 명의는 이제 박지윤 씨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은 지금 이 둘이 지금 이혼 소송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향후에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공동 재산으로 간주가 되고요. 더구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동산을 구매할 당시에 또 각자 이 각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공동 재산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혼 소송과 이제 재산 분할이 지금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급하게 이제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그런 경우는 상대방 동의를 얻어서 사실은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처럼 일방적으로 상대방 동의 없이 진행한 경우에는 사실상 이 재산에 대해서 뭐 이 재산 처분의 목적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아니면 부당하게 처분하려는 의도로 충분히 해석이 될 수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상대방 동의 없이 이혼 소송 중에 재산을 만약에 처분을 해서 그 처분 금액을 다른 데 사용하거나 이랬으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집행 명탈죄 성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안에 해당될지는 사실은 좀 미지수이긴 하지만 사실은 상대방 동의 없이 이혼 소송 중에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는 사실은 드문긴 합니다. 네. 그러면 애초에 박지윤 씨는 자신의 시부모님 살고 계신 이 아파트를 왜 자신의 소속사, 자신의 대표로 있는 소속사에 무상으로 증여한 거예요? 네,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박지윤 씨의 법률 대리인이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유는 자녀의 양육비 등 만만치 않은 경제적 부담이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일단 재산 분할을 포함해서 이혼 소송 재판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동안에 시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신 그 집을 포함해서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를 계속해서 박지윤 씨가 납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교육비, 양육비, 생활비 이 모든 것을 다 혼자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형편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랜 기간 이혼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부동산을 좀 정리를 해서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과정 중에 있다. 그러니까 자금 융통에 현재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오늘 밝혔습니다. 아니 근데 일단 이 대목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있어요. 박선배 변호사 이혼 소송 중이지만 아직 이혼된 건 아니지만 이혼 소송 중이잖아요. 그러면 최동석 씨한테 입장을 다 설명하든가 나 돈이 좀 쪼들려 생활이 쪼들려 그래서 뭔가 좀 그래도 애는 우리 부부 사이에 갈등은 있지만 애는 바르고 건강하게 키워야 되잖아. 행복하게 키워야 되잖아. 그럼 돈 좀 줘. 양육비를 주든가 해. 뭐 이런 얘기를 있어야지. 이거를 당장 팔지도 않고 팔면 나가란 뜻이니까 시부모님을. 그럼 왜 자신이 대표로 있는 소속사에 증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지금? 애초에 최동석 씨가 이 부동산에 가압류 설정을 해뒀습니다. 이 가압류는 소송 시작 전이나 소송 즈음에 승소 판결을 받아도 집행을 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니 이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타방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윤 씨가 법원에 공탁을 하고 가압류 집행 취소를 했는데 이 조치는 상대방이 청구하는 금액을 직접 현금으로 법원에 납부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가압류 집행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상대방에게 지급할 돈을 법원에 현금으로 납부해 뒀으니 향후 상대방이 승소 판결을 받으면 현금으로 납부한 돈을 받아가면 될 것이니 가압류 집행은 취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동산을 처분해야 할 필요성이 상당히 클 때 취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드는 의문점은 박지윤 씨가 직접 이 부동산을 처분하면 되지 왜 굳이 회사에 증여를 했을까? 네. 물론 회사에 증여한 이후로도 결국 처분이 예상되긴 합니다. 다만 자세한 내막은 몰라도 추정해 보자면 법인이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에 개인이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보다 일부 이점이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박지윤 씨가 추정컨대는 다른 부동산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이 다주택일자일 경우에는 일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그렇지만 법인은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일부 부동산만 양도한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아마 세금 절감 차원의 조치로 보이고 나아가서 네. 법인이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에는 네. 각종 아파트 정비 비용 등을 필요 경비로 충당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아마 현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세금 절감 목적으로 일단 회사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최동석 씨가 혹시 양육비로 한 푼도 안 주나? 그런 궁금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청자분들이. 시청자들이 정말 궁금해할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취재를 했고 최동석 씨 입장을 들어보면 또 박지윤 씨와는 좀 다른 반박하는 성격의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양육비 그러니까 아이들의 뭐 교육비라든가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을 했었는데 박지윤 씨가 당신 돈 안 받겠다 이렇게 다시
송금을 반송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사 차례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양육비를 보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 내역이 있느냐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최동석 씨 주장이고요. 이혼 소송이 다 마무리가 되면 그때 가면 이제 양육비가 법적으로 결정이 되잖아요. 그 부분은 다 지급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지윤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일입니다. 앉아있을 틈도 없다. 하루 종일 먹는 아이들 때문인가 라면서 일상을 공유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입니다. 외출 준비를 하고 있다. 매일매일 홈케어를 하고 있다면서 공동구매를 하는 이제 역할을 하는데 그 제품을 홍보하는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동석 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는 일본 여행의 근황을 함께 공유하기도 했고요. 또 오늘은 여행 후 살찐 이 모습을 어떻게 뭐 해야 되냐 이걸로 빼야겠다라면서 공동구매 제품을 역시 홍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